지금부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우선은 C++로 출발을 할 겁니다. C++ 출발하는데 몇 가지 버전을 만들 거냐면 총 7가지 버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비정렬 정수 리스트고요. 용량을 원래는 자료 구조는 동적 배열이 돼야 되는데 첫 버전이니까 동적 배열 안 쓰고 용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비정렬 리스트니까 중복을 그냥 허용하고요. 그리고 순서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remove 같은 연산을 만들 때 맨 뒤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땡기고 뭐 이런 게 해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구현을 할 때 각 메소드를 독립적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에 중복되는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끄집어내서 최적화하고 이렇게 더 좋게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버전에서는 그런 거 없이 각 메소드를 독립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깔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버전을 한번 리팩토링 해가지고 깔끔하게 바꿀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버전을 이용해서 동적 배열로 바꿀 거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이용해서 연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 갖고 왔으면 개인 컴퓨터에서, 안 갖고 왔으면은 여기 있는 맥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고, 같이 따라서 좀 같이 타이핑 쳐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C++ 하는데 여러분들은 C++ 안 하고 자바나 파이썬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C++ 보고 따라서 자바나 파이썬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버전이든 한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나서는 각 언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할 버전은 오늘 제가 올려놓은 실습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랩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들 버전이고, unsorted array list C++로 한번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어있는 함수들을 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 실습 안 하고 늘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그럼 보시고 익히시면 되겠고, 또 특별히 언급해야 될 사항 있으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되는데 좀 시간 걸리나요? 좀 시간 드릴까요? 네. 조금 시간 드릴게요. 제가 그 사이에 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는 매우 다양한 연산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드는 연산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연산들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emove 같은 거, remove 연산들은 우리가 만드는 연산은 remove 키예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찾아가서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니까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또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색인에 근거한 연산들도 많이 제공할 수 있어요. remove
5 하면은 5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색인이 5인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하는 연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연산 말고도 다양한 더 추가적인 연산들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멤버 변수를 좀 보면 세 가지 멤버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배열 이름을 아이템스로 지을 거예요. 아이템스. 계속 똑같은 이름.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 코드들에 있어서 언어마다 다른 변수를 안 쓰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도 배열 이름이 아이템스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몇 개의 데이터를 내가 현재 저장했는지를 유지하는 변수가 num 아이템스입니다. 사이즈 정보죠. 근데 제가 num 아이템스, 사이즈 안 쓰고 num 아이템 쓰는 이유는 C++는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바는 같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num 아이템스입니다. 그래서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다 이 이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a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놓고 max만큼 배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총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10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10개만 저장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료구조 만들 때 저장할 데이터는 정수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버전을 만들 거예요. 얘를 기계적으로 범용 자료구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은 해드릴 텐데, 이제 한 번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정수 버전만 만들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있는 범용 자료구조 만드는 기법을 써서 바꾸시면 되겠고, 파이썬은 범용 자료구조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변수는 3개고, 나중에 동적 배열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요게 포인터가 되겠고, 요 대신에 현재 용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가 목록을 받는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요 코드가 조금 복잡한 이유는 초기가 목록이 10개보다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num 아이템스는 사이즈와 max의 민값을 취하고 있어요. 초기값이 나열된 게 10개보다 크다. 그러면은 앞에서 10개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저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개만 취하고 그 10개를 그냥 단순 반복문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조금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라이싱해서 저장하면 되게 간편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arrays copy업을 쓰면은 그 부분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코드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C++인데 동적 할당하지 않으니까 빅5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기본 생성자와 기본 소멸자는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적 배열 자료 구조가 되면은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 복사 타입 뭐 이걸 다 만들어줘야지만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is empty부터 만들어 볼게요. is empty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참을 줘야 되겠죠. 뭘 보면 돼? 크기 정보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num items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num items 땡땡 0 하면
is empty. 네. 현재 자료 구조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살펴볼 때 쓰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고정된 자료 구조는 별로 없지만 만약 용량이 고정된 자료 구조를 제공하면은 isFull도 필요해요. isFull. 그럼 isFull은 어떻게 돼요? num items가 뭐가 되면 isFull이 되는 거예요? num items가 max가 되면은 뒤에 보여요? 좀 더 키울까요? 어때요? 보여요? 조금 더 키워요? 키우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키우면 제가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20인데 24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키우겠습니다. 24.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isFull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num items 반납하면 돼요. 현재 크기를 반납하면 되겠고요. 클리어는 데이터가 막 들어있을 때 다 지우는 거예요. 클리어는 자료 구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클리어하면은 초기화해 주는 거죠. 초기화해 주는 건데 실제 확보된 배열을 반납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냐, 여기서 클리어는. 크기가 클리어하면은 isEmpty가 뭐가 돼야 돼요? true가 돼야 되죠. 그럼 isEmpty가 true가 되려면 뭘 바꿔주면 돼? num items를 뭘로 바꿔주면 돼?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 외에는 할 거는 없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지금?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데 정수를 저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상태 조회 메소드를 만들고 있어요. is empty, is full, size, clear. 그리고 C++는 size t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 기반 리스트는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미 접근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색인 기반 연산자들을 제공하는데 이제 C++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특수한 메소드들 또는 C++의 경우에는 연산자를 제정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색인 접근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자바에서는 get에 해당되고요. get i. 그 다음 거는 얘는 set i가 되는 거예요. set i. 특정한 색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set i라고 하는 건 insert i랑 또 달라요. set i는 원래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replace하는 그런 연산을 용어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replace set. 이거는 그 위치 이제 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예외적인 상황도 늘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인덱스를 봤는데 이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유효한 범위가 있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여기에 이제 문자열은 그냥 이렇게 빈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제 남 아이템스보다 크면 이게 이거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이퀄까지. 자, 남 아이템스 같거나 크면 유효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전은 이제 대임은 오른쪽에 왔을 때 쓰여지는 거예요. 접근할 때. 얘는 접근할 때. 내가 색인 위치에 있는 애를 접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애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때도 요거를 지금 이제 인트를 쓰고 있는데, 이제 더 제대로 만들려면 얘를 사이즈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인트보다 클 수 있어요. 우리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유지했는데 자료 구조의 배열이 엄청 커져서 많은 데이터를 유지했는데 정수 범위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엄청 큰 건데 실제 가능은 하죠. 그래서 원래 그 STD 벡터 같은 거 보면은 요 책인이 인트가 아니라 사이트가 돼요. 근데 사이트가 되면은 요게 필요 없어요. 앞에 음수 되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이트 자체는 언사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음수가 전달돼도 그걸 양수로 바꿔버릴 테고 엄청나게 큰 양수가 될 테니까 이제 이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인트를 쓸지 그걸 하는데 우선은 그냥 인트로 요 버전은 인트로 가겠습니다. 근데 기억해 두세요. 이런 C++에서 색인 정보나 용량 정보는 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이즈를 쓰는 게 맞는 구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얘는 복사하면 돼요. 똑같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얘는 그 위치에 있는 애를 참조로 반환해요. 참조로 반환하면 이제 100 가로 하고 해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인 관련 연산자들을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2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방법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코드 중복이 좀 돼요. 코드 중복이. 뭐, 몇 줄 안 되니까 뭐 그냥 복사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거를 설명드리면 디스부터 봅시다. 이 디스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컨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서의 디스는, 위에서의 디스는 컨스트예요. 디스가 컨스트인데 얘는 컨스트 메소드가 아니죠. 지금 만드는. 그럼 걔가 디스가 컨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지금 현재 나타내는 그 숨겨진 인자 디스가
지금 뭘 하냐면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 놓고 얘를 불러서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this는 const예요. 여기서 this는 const. 여기서는 const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부르려면은 this를 const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요거예요. std as const면 이 this를 cons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덱스 이런 형태로 부르게 되면 얘가 뭘 부르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얘가 요 위에 있는 함수를 불러요. 그럼 이 위에 있는 함수를 부르면 요게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얘가 리턴을 해줄 거예요. 정수값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값으로 리턴했죠. 그러면 얘를 값으로 리턴하지 않고 바꾸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값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반환해요? 참조로 반환하고 있죠. 근데 참조를 반환하는데 뭘 반환해요? 컨스트 참조를 반환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필요한 건 뭐야? 컨스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 걔를 다시 컨스트 캐스트 해주는 거예요. 컨스트 캐스트는 뭐야? 컨스트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컨스트를 제거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에서 코드 중복이 싫으면 좀 더 복잡하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건 요 색인 연산자에서는 코드 중복이 크지 않아요. 간단하죠. 코드 중복이 뭐 조금 돼 있는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C++에서는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드는데 하나는 컨스트 메소드고 하나는 컨스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거의 코드가 중복되는데 길게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요 테크닉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컨스트 버전을 만들어 놓고 넌 컨스트 버전에서 컨스트 버전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까지 해주시면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버전을 코드 중복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힘드시면 아까 요 버전으로 그냥 가셔도 돼요. 얘는 참조 쓰고 얘는 값밸류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얘가 뭐라는 거다? 함수를 호출하여 요때 얘가 그냥 인트면 안 돼요.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서 컨스트를 제거해줘야 돼서 참조로 가야 되는 문제가 돼요. 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조금 set, get 하면서 조금 어려워졌는데 뭐 계속 만들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근데 어쨌든 범위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컨스트가 아닌 버전과 컨스트인 버전 두 가지를 보통 색인해서 제공해야 되는 거고, 자바에서는 얘를 set, get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백. 푸시백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푸시백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물론 얘도 데이터를 추가한다기보다는 바꾸는 거죠. 요거는 여기 만든 거 바꾸는 거고, 푸시백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는 추가 못해? 항상 추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용량이 꽉 차 있으면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외 처리를 먼저 항상 함수 만들 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얘는 푸시백은 항상 성공할 수 없고 언제만 가능해? 저장할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럼 어디다 저장을 해? 맨 뒤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럼 맨 뒤에 책임 위치는 누가 갖고 있어요? num 아이템스 갖고 있죠. 그리고 저장할 위치가 바로 num 아이템스예요. 크기가 1이면 1 위치에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1이라는 건 마지막 데이터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0에다 저장되어 있죠. 항상 마지막 데이터는 num 아이템스 마이너스 1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items num 이렇게 저장이 되죠. 저장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걸로 끝이에요? 이것도 싫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위치 조심하세요. 그래서 라인수로 줄이는 게 행복하신 분은 줄이고, 저는 뭐 별로 라인수 줄인다고 행복하지 않고 읽기 편한 게 편해서 이렇게 많이 하자는데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코딩 스타일은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항상 코딩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독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독성. 내가 봤을 때 가독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봐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탑백. 탑백은 맨 뒤에 있는 요소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탑백은 언제 가능해? 항상 가능해요? 줄 게 항상 있어요? 아니죠. 언제 줄 게 없어? empty이면은 줄 게 또 없죠. 뭐 여기서도 이게 필요 없긴 한데 돌려줘야 될 데이터는 색인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데이터, 맨 마지막에 추가한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려주고 나서는 삭제를 하는 게 요게 삭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num 아이템스의 개수를 줄여줌으로 거기에 데이터는 있지만 그걸 내 데이터로 취급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물론 얘도 한 줄로 줄일 수 있죠. 렛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렛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저는 간단하게 나중도 대비해서 넷을 쓰고 있는데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쓸까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let 안 쓰고, let를 안 쓰고, 임시 변수 안 쓰고, num 아이템스 하나 줄인 다음에 돌려주는. 이것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딩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동작만 하면 되니까 커렉트하게 항상 모든 경우에 커렉트하게 동작하면 돼요. 임시 변수를 만들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푸시백, 팝백,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게 피크백이에요. 피크백은 이제 그 넘 아이템스는 수정하면 안 되죠. 수정하면 안 되고 그 위치에 있는 애를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푸시 프론트는 좀 있다 하고 픽백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픽백도 아무것도 없는데 픽백 해달라, 맨 마지막 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데이터가 있을 때는 맨 마지막 애를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뭐 자바나 파이썬으로 만들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